일반적인 항공기의 무장이라는 거는 각종 센서나 무기랑 정확하게 통합이 돼야 되고 몇백억 원 들어요. KGGB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비행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 태국 공군이 KGGB 구매한 걸 거의 다 소모하고 이제 정말 빠르게 제주본이 올 것이고, 개발 단계에 있는 KF-21 시제기에 외국 고위 인사가 직접 탑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것은 KF-21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번 달에는 UAE가 탔지만 앞으로 더 손님들이 KF-21에 탑승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전쟁 이슈, 그다음에 이 무기 방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얼마 전에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투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끝났습니다. 끝나긴 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산 그 KGGB가 이스라엘제 무기를 대신해서 뭐 전세를 바꿨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GGB가 가진 차별화된 성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KGGB가 만능과 무적의 무기는 아니지만 딱 필요할 때 필요한 성능과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KGGB에 대해서 이런 건 좋다, 이런 거는 숙제가 필요하다, 요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제 무기 대신에 KGGB가 활약했다. 요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한다면, 태국과 이제 캄보디아의 분쟁 기간 동안 F-16이 캄보디아 영토에 공격을 했는데 처음 공격했을 때는 리자드3라는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공격을 했어요. 레이저 유도 폭탄은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레이저를 유도하는 대로 폭탄이 가기 때문에 아마 영화 트랜스포머라든가 아니면 밀리터리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항상 나와요. 막 조준 특수부대가 조준하고 있으면 거기에 폭격이 정확하게 가는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거리가 짧습니다. 이 대략 이제 거리에 따라 한 10km, 15km인데 요 정도쯤 되면 요즘에 미사일들은 10km, 15km 넘는 미사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KGGB가 가진 장점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활공이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활공이란 건 글라이드란 건데, 쉽게 말해서 폭탄은 아무것도 날개도 없고 그냥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은데, 요거를 개량하기 위해서 뭐 엔진을 달기도 하고 로켓을 달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날개를 다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왜냐? 추진기관이나 이런 게 복잡한 부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지고 활공을 한다. 글라이더를 하는 게 KGGB고 그 사거리가 70에서 110km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지상의 공격 미사일, 뭐 우리나라 뭐 천궁2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천궁2 한 40km 정도 사거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더 멀리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럼 그냥 멀리서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냐? 아닙니다. 이 활공 비행을 하면서 이제 선해 비행을 하면서 만약에 산 뒤쪽에 적들이 숨어 있으면 위치만 알고 있으면 산을 피해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각도를 높여서 최종 발사 각도를 하는데, 폭탄이 멀리서 터질 때는 반경이 넓어지지만 대신에 피해 깊게 숨어 있거나 방어된 거에선 잘 파괴하지 못하고, 이제 가까이 갔을 때는 반경은 좁아들지만 이 한쪽에 점을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 활공 기능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KGGB 인터페이스 유닛 KIU라는 게 이 KGGB 판매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항공기의 무장이라는 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공기의 레이더라든가 각종 센서나 무기랑 정확하게 통합이 돼야 되고, 이거를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몇백억 원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F-15K 전투기에 다우루스 미사일 통합할 때 뭐 400억, 500억 이 정도 불렀다 하고 기간도 2-3년 걸렸는데, KGGB는 그런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달아가지고 떨굴 수만 있으면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항공기 통합이 되지 않아도 이 KIU의 조종사가 GPS 공격 좌표 이런 거 입력하면 KGGB가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그럼 이 KIU가 엄청나게 비싸거나 복잡한 것이냐?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LTE 모듈이 있는 태블릿 PC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말한 건데, 상용 부품이 UMPC라든가 이 태블릿과 비슷한 걸 사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통합이 될 필요 없이 조종사의 무릎에 있는 KIU에다가 좌표만 입력
등록해주면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비행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한계 때문에 생긴 건데 KGG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우리가 킹왕짱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에요. 네. 왜냐? 대한민국의 공군력 중에서는 이제 40년, 50년 된 비행기들이 아직도 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F4가 퇴역을 했는데 이게 한 40년 넘었고요. F5 전투기가 아직도 현역이거든요. 내년부터 대체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구형 전투기를 퇴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오래 있는데 구형 전투기에다가 최신 무기를 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한 이제 KIU라고 이제 태블릿 PC 같은 데다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고 이러면 어떠한 비행기에서도 다 통합이 된다. 이게 수출 경쟁력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4, 50년 된 전투기에다가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못할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요구만 하면 급하게 그리고 이제 통합 작업도 빨리 할 수 있어서 이 수출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캄보디아 태국 전쟁에서 KGGB가 잘 사용한 이유도 캄보디아는 원래 대공 미사일이 아무것도 없다가 중국산 50km 사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사거리가 짧은 걸 했다가 이제 태국 군부에서도 이걸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번 공격에는 더 안전하게 가자 해서 KGGB를 활용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하기로는 그래서 태국 공군이 KGGB 구매한 걸 거의 다 소모하고 이제 몇 발 남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빠르게 재주문이 올 것이고 주문이 오면 이제 실전에서 검증된 거 두 번째로 검증된 것이니까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그리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 KGGB의 첫 번째 고객은 해외 수출 고객은 이제 중동 국가인데 제가 그 취재를 했다가 중동 국가가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막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제 한번 에피소드 다룰 만한데 거기서는 F-15S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F-19K랑 생긴 건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지상 공격 능력이 없는 비행기에다가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추려다 보니까 KGGB가 딱인 거예요. 막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이제 적진 바깥에서 공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수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수출 전망이 보이고 대신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태국 지금 추가 구매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추가 구매하지 않고 더 좋은 걸 요구해서 이제 이건 뒷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최근에 FA50을 추가 구매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KGGB의 구매 가능성이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KGGB를 FA50가 원래 처음에 세트로 사자고 제안했는데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산 무장이 더 좋다. 우리는 비행기는 한국에서 사지만 무장은 다 미국산으로 하고 싶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런 것도 이제 의지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출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만 이제 KGGB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려고 유도 폭탄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겼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제일 큰 한계점은 GPS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런 GPS 같은 경우에는 GPS 제머가 있으면 사실 피할 수 있어서 훈센 총리가 뭐 KGGB로 암살 위협을 당했나 이런 가짜 뉴스가 한때 돌기도 했는데 아마 훈센 총리도 KGG 그 GPS 제머 그러니까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제머가 있으면 KGGB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대해서 좀 개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그 태국과 캄보디아 전황으로 인해서 확실히 이 KGGB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KGGB는 이미 개발이 끝난 건데 이제 더 다양한 확장형, 수출형 무기 체계들이 지금 수출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GPS 교란 대응을 위해 레이저 유도 기능 추가, 그다음에 다양한 중량 폭탄에 적용 가능한 수출형 KGGB, 그리고 정전탄과 스텔스기용 250파운드급 폭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차세대 무기 개발이 향후 K방산 수출에 어떤 전망이 뭐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단독 기사로 LIG 넥스원이 수출형 신형 미사일 2종을 공개했다. 이걸 보도하기로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형 스텔스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모드를 바꿔 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게 뭐 탄소 섬유를 제작한다가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슨의 자체 연구 개발이고 실제로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 투자로 된 것 중에서 실용화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완성이 가까워진 것이 아무래도 정전탄입니다. 정전탄은 2020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25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개발이 완료된 건데 KGGB랑 날개는 똑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간 폭탄이 다릅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 탄소섬유 다발이 있어가지고 송전탑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소에 그 노출된 요새 그
주식 잘 나가는 거 어떤 게 있죠. 발전 설비들 있잖아요. 송전 설비들. 뭐 전력기기 업체. 예, 네네. 거기에다가 탄소 섬유를 뿌리면 탄소 섬유가 그 전도성이 좋아가지고 누전이 일어나기 쉬워요. 아. 이게 원래는 이게 역사를 이해하면 약간 재밌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뭔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발전소에 탄소 섬유 다발이 뿌려지니까 이게 정전이 바로 나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2차 이라크전 때 미국이 이라크의 발전소를 무력화시키고 혹은 이제 코소보전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자본수의 폭탄으로 발전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가 있고 가령 이제 송전 장비나 이런 것들을 폭탄으로 파괴한다 해도 크레인도 있고 사람이 있으면 재설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섬유 같은 거는 정말 떼어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근데 떼어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누전을 유발하는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 손으로 하면 그 떼어내면 감전돼서 죽어요. 엄청 정밀하거나 이 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발전소의 전원을 완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뭐 물 청소를 하든 고압 물탱크로 씻거나 이런 작업을 해서 복구에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거기다가 잘하면 이제 비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정전탄이 개발 완료됐는데 북한에다 쓰는 게 일단 목적이요. 이게 약간의 그 준전략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 핵심 시설이라든가 지휘소를 다 지하에 놨지만 지하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노출된 전력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하면 지하 벙커에 있는 전원도 다 나가고 거기는 전기도 안 타고 물도 안 들어오고 이게 거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정전탄 폭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의 탄두에다가 요걸 넣으면 이제 우리나라 그 수풍댐이라든가 북한의 원급 밖에 있는 그 발전소 그러니까 중국 국경에 있는 멀리 있는 발전소도 공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연구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또 이제 국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LIC 덱스원에서 수출용 5,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항공 유도 폭탄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개발될 예정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KGB 같은 무기는 국가가 예산을 받아가 그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서 LIG가 생산한 건데 요거는 해외 고객이 LIG 덱스원한테 야 우리 이런 무기가 필요해 하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개발해 주는 건데 그래서 KGB의 단점들은 해결한 무기체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무기들은 GPS랑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의 LJ담이라고 해가지고 KF-21에 통합되는 차세대 유도 폭탄이 이런 건데 필요할 때는 레이저를 쏘다가 그 레이저가 끊기면 GPS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혼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 그 탐색기를 가지고 있고 KGB는 500파운드 폭탄에다가 다는 날개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폭탄은 이제 비행기 날아가는 건 전부 다 거의 파운드, 인치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500파운드라고 하면 약 450kg, 뭐 1000파운드, 900kg 이렇게 있는데 1000파운드, 500파운드, 2000파운드로 이제 그 붙일 수 있는 걸 확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제이담을 사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이담보다 좀 독립된 걸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들한테 우리나라가 제이담 유도폭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있고 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고 치면 그때 이후에 또 대량 주문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유도폭탄을 지금 2029년부터 연구할 예정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부 내용이 안 알려져 있지만 폭탄과 미사일의 차이는 옛날에는 폭탄은 이제 멍텅구리 그러니까 유도 장비가 없이 폭약만 있고 미사일은 거기다가 복잡한 유도 장비라든가 추진 기관이 있고 이런데 요즘은 폭탄에다가 날개도 달고 로켓도 달고 별 이상한 거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건 폭탄, 가격이 비싼 건 이제 정밀 유도 무기 혹은 미사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폭탄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만드는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UAE 국방차관이 KF-21 시제기에 탑승해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우정 비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는 KF-21 시제기에 외국 고위 인사가 직접 탑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번 KF-21 체험 비행이 K방산 패키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KF-21의 그 외국 군인들이 타거나 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상시적으로 우리가 아주 익숙해지는 소재가 될 겁니다. 이번 달에는 UAE가 탔지만 저번 달에는 폴란드에서 오셨고 이제 앞으로 더 손님들이 KF-21에 탑승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게 대한민국의 KF-21 개발의 특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세일즈 산업의 좀 독특함이 결합된 것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KF-21이 지금 현재 시험 비행을 남겨두고 있지만 앞으로
앞으로 진행한 비행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행 같은 경우는 검증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개발 과정 중에서 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사고가 난 게 없어요. 요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카이를 비롯한 우리 개발진들 국방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 KF-21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검증된 기술들만 사용해서 이게 신형 전투기지만 엄청나게 검증이 잘 된 것이다. 비판을 하자면 이게 이제 최신 비행 기종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전투기는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사고가 안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KF-21 검증되어서 증명 이런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경쟁 기종들 중에서는 F-35가 우리 경쟁 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 F-35가 성능은 더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돈을 아낀다고 단좌형 그러니까 한 명이 타는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타거나 외 손님들이 타는 비행 복좌형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요게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마케팅이 됐다 이런 것인데 UA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우정 비행은 이브라임 나세드 모하메드 알 알라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국방차관님이 그 KF-21에 후방석에 탑승하고 우리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님이 FA-50 후방석에 탑승해가지고 같이 비행을 해서 우정 비행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부터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방문해서 이 탑승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도 몇 번 더 테스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방차관님이 그냥 국방차관이 아니라 F-16 조종사 출신이셨거든요. 이런 후방석에 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비행 테스트를 해야 돼서 이제 대한민국도 한때 이제 전직 대통령 지금은 전직이신데 대통령님이 타시려고 막 비행 테스트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탑승하는 분들이 가지고 갔다는 거는 실제로 전투기를 몰아보고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KF-21에 평가를 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남겼다는 거는 향후에 그 회사의 사업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분도 F-16 조종사가 아니었으면 사실 후방석에 타지를 못했을 건데 천만다행히 이제 뭐 있고 또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이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도 F-16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라포를 형성했냐면 나도 똑같이 뭐 로키드 마틴 거 이랬는데 교육받고 같은 기종 다 봤으니까 야 너 요거 만져봤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다를 떨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비행기에 타가지고 우정 비행을 하면 같이 옆에서 교신을 하는데 교신 내용이 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막 그 덕담을 하거나 좋은 말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소통이 가능한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단순히 지금은 폴란드랑 아랍에미레이트 두 국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분들도 오셔서 비행을 하는 날이 올 것이고 이것은 KF-21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F-16을 모은 그런 조종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나 포르쉐 뭐 그거 타봤는데 너도 타봤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타볼까 약간 그런 식으로 라포가 형성되는 게 상당히 좀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진짜. 예, 이런 라포를 형성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원래 사실은 공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육군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K9이 K9 사용자 클럽이란 게 있어요. K9 운영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나라 연내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동호회 정모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K9을 이제 1년 동안 몰아봤는데 그동안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이런 노하우 공유한 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운영했고 사실은 우리가 공군이 그 공군 무기 체계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T-50 사용자 클럽도 그래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KF-21 수출되면 또 KF-21 클럽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옆에 나라가 이거 사고 싶어 한다더라 뭐 이런 것도 정보도 얻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 자동차 시승기를 다루는 그 유튜브 콘텐츠가 많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방산 무기도 이거와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 세일즈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수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보안 규제상에서 많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넓게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F-35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몇 번 이제 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지만 F-35 전투기 같은 거를 시찰을 하려고 공군 참모총장이 가셔도 출입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갔는데 사전에 신청을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오픈된 시스템 혹은 개방된 시스템으로서의 개량 그 장점이 있고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KF-21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 오픈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산무장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자신들의 국산무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등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기껏 국산무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러시아 무기나 아니면 미국 무기에 통합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을 잘 되는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가 협조적이라고 이제 자신들은 프랑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이 그런 걸 좀 잘해주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F-21을 처음 만들면서 우리나라 국산무장도 이제 통합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노하우를 같이 쌓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고유의 무장을 이제 KF-21에 다는 부분 요것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